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물류혁신팀 김승준 매니저입니다. 제 4회를 맡게 되는 트레드링스 웨비나 온. 지난 4월에 진행한 웨비나를 마지막으로 약 6개월 뒤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오늘 웨비나는 2개의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세션은 끝나지 않는 공급망 위기, 수출입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고, 두 번째 세션은 성장하는 기업에게 수출입 업무의 디지털화가 꼭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었던 2021년, 22년은 유난히도 공급망 관련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요소수 대란, 차량용 반도체 부족, LA양 물류 대란, 그리고 수에즈 운하 자초 등 끊임없는 물류 관련 이슈로 수출입 계획 수립에 차질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혹시 2023년 현재 더 이상 이러한 공급망 이슈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망 중단은 2023년 6월 전반기에만 8,197건으로 이미 작년 대비 53%를 넘어섰고 재작년 대비 71%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망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1위가 공장 화재라고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3월 10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화재로 생산 설비의 50% 이상이 소실되며 가동을 멈췄던 적이 있었죠. 총 생산의 약 20%를 담당하던 공장이라 경제적 타격도 아주 컸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9월 1일부터 대전 공장은 6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은 지난해 기업 평균 약 8,200만 달러, 하나로 1,097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연간 수입액이 5억에서 500억 달러 사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 대체로 규모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확인한 정보지만 그래도 그 손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매출 규모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피해액만 보면 매출이 큰 기업은 그만큼 손해도 더 큰 걸로 파악되지만 매출 대비 피해액 비율로만 보면 오히려 작은 기업의 손해가 더 막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작은 기업일수록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2023년 현재와 하반기에 우리의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이슈와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기를 보기 전에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글로벌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특히 물류에 관해선 저희는 중국 경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IMF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GDP 기여도가 2020년도에 18.3%를 기록했고 3년 뒤인 2026년도에는 20% 이상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역에 유난히 큰 영향을 주는 국가가 중국이란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1위국은 여전히 중국으로 올해 전반기에 한국 수출의 20%를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운임지수로 자주 활용하는 CCFI, SCFI, 즉 중국 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참고하는 이유도 중국, 특히 상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2022년 9월에서 23년 5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단 석 달을 빼놓고는 전부 마이너스 증가율, 즉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은 그리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 헝다가 2021년에 그리고 올해는 완다가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은 GDP의 30%를 기여하는 산업인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었고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겹쳐서 여러 지표에서 중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거래액은 전반기에 약 7.04조로 역대급 낮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21년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매 판매 증가율, 수출,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중국 수출이 20%나 되는 한국 수출의 상황은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현재 한국의 무역 수지는 7월 16억 흑자, 8월 8.7억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그래프의 붉은색, 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대신 파란색과 회색,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한국은 현재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과 유럽향 수출 비중을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걸 물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젠 중국 근해 수출입보다도 유럽 또는 미국의 원형 수출입을 더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현재 물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동남쪽 항구로 가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운하이며 아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40%가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남부의 주요 항구로는 뉴욕, 뉴저지, 사바나, 휴스턴 등이 있죠. 그런데 열대야 기후의 파나마가 물 부족으로 운하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엘니뇨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파나마에 찾아왔고 물이 부족해서 더 이상 배를 이동시킬 수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8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파나마 운하의 주변에는 약 컨테이너선 131척의 선박이 파나마를 통과하기 위해 계류 중이며 선박 대기 시간은 전월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드라이 벌크선, 탱커선의 계류 중인 선박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화물 추적 솔루션 19에서 보여지는 파나마의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계류 중인 모습인데요. 배가 파나마 운하 앞뒤로 통과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 중 배 한 척을 클릭하면 그 선적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내 화물을 실은 선박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중간에 TS항이나 또는 기항지의 출발, 도착 스케줄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약 2에서 30분 간격으로 현재 위치, 방향, 속도, 상태들을 보여주고 실시간 ETA 그리고 ATA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파나마 운하와 같은 물류 상황에서 우리에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미 아래로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남미로 우회하게 되면 거리만 약 15,000km가 추가돼서 기존 대비 약 2주의 지연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유럽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기항지가 많아지고 운송시간과 연료 소비 증가로 인해 물류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국 서부 LA와 롱비치 항구를 이용하고 기차로 내륙 수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물류 대란으로 악명을 높였던 롱비치 항구에 대해선 직접 겪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롱비치와 LA 항구는 작년부터 13개월간 이어진 노사협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이 수습되기까지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라 입항 이후에 양하, 터미널 출고, 기차 상차, 하차 등의 내륙 트래킹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선책 중에서 가장 기업의 상황과 맞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물류 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수출입 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까요? 크게 두 가지, 부킹 전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와 선적 중에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선박 부킹하기 전 물류 이슈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경우 일단 포워더에게 스케줄 문의를 하겠죠. 보통 여러 포워더를 비교해야 하니까 문의의 회신까지 짧으면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기다려 스케줄을 취합하고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은 공급사, 수출은 고객사와 함께 새로 발주량 조율을 할 겁니다. 물류 지연 이슈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여분의 물량을 추가 발주하고 만약 수입건이라면 공장에 적재할 공간까지 확인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다면 추가 적재 창고를 수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선적 후에 실시간으로 예상 도착 시간을 파악해야 하고 수입이라면 통관 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선박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번 포워더에게 문의하거나 선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BL 또는 부킹 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도 매번 담당 관세사에게 물어보거나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니패스를 접속하셔서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스케줄 정보는 관리자 또는 내부 생산팀에게 이메일로 수시로 보고해야 하죠. 수출이라면 현재 위치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을 고객사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매번 하는 입력 및 조회, 그리고 정보 공유 업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수출입 기업이 주도적으로 직접 선적 스케줄, 현황, 통관 현황 등의 물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포워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본인 화물의 정보 관리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킹 이후 이러한 물류 이슈가 발생되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선적 전이라면 롤오버 등으로 부킹이 취소되겠죠. 그러면 급하게 포워더에게 문의를 다시 해야 하고 스케줄을 다시 파악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운항 중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포워더에게 선사 공문인 딜레이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딜레이 노티스는 평균 딜레이 발생 후 약 2에서 3일 후에 전달되어 현재 배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이라면 고객사에게, 수입이라면 내부 유관부서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재고 관리에 이상이 생긴 조직은 그야말로 비상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담당자는 계속 변경되는 ETA를 매번 포워더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하고 선사 사이트 접속해서 트래킹을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슈 파악이 늦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슈 대응 프로세스가 신속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입 업무가 디지털화된 기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젠 더 이상 해상 스케줄 파악을 위해 포워더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도 앱에서 대중교통 시간을 조회하듯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해당 날짜 근처의 선박 스케줄을 선사별로 보여줍니다. 바로 해상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수출입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포워더에게 견적을 묻고 며칠 동안 기다려서 취합하는 업무도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는 간단하게 화물 정보만 입력하면 수십 개의 포워더가 경쟁적인 가격을 올려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미 상품화된 미리 업로드된 운임도 있어서 경쟁력 있는 운임과 포워더를 즉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래킹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시간 선박 위치와 통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도상에서 움직이는 선박 이동 루트까지도 가시적으로 제공합니다. 한 솔루션에서 여러 명의 유저가 동시 접속하여 고객사 및 담당자별로 필터링하며 수출입 현황을 확인하고 매번 관리자나 유관부서에서 물류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이메일로 보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킹 가시성을 대고객 서비스로 활용해서 지도상 위치와 스케줄 등의 URL 또는 캡처된 이미지로 고객사에게 공유해서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신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젠 화물 추적 솔루션을 통해 포트 투 포트, 해상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픽업부터 반납까지 내륙 이동 정보와 기차 상하차 등의 이용에 대한 스케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 양하 후 터미널 출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물건을 빼고 난 후 컨테이너 반납까지 시간까지 확인 가능해서 데머리지 디텐션 기간과 비용까지도 관리 가능합니다. 트래킹 예시 화면을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 휴스턴까지의 해상 수출입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있네요.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최초 ETD, ETA와 실시간 예상 도착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트래킹 정보는 API로 연동해서 내부 시스템 고도화로 활용하시는 기업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재적인 공급망 위기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화재 다음으로 많은 공급망 중단 원인은 바로 파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유난히도 많은 항만 파업이 있었는데요. 2023년 2분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총 413건의 노동 혼란이 발생되었고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6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LA 등 서부 항만의 노사협정, 3월의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를 위한 르하브르와 마르세유 항만 파업, 밴쿠버 등의 캐나다 항만 파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파업은 항구 터미널에 극심한 트래픽을 일으켜 운항 지연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고조되는 지정학종 위험이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글로벌 기업 CEO 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7%가 최대 외부 위협 요인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을 지적했고 이는 작년 대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정학적 위험은 작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걸 보면 전쟁이 금방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최근 리튬, 히토류 등의 자원 무기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ESG 규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탈탄소화를 위해 각자의 규정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2023년 내 ESG 공식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부터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준을 낮추면서 많은 기업이 탈탄소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기준을 준용해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ISSB 공시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계기준과 같은 범위의 자회사 등의 관계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내에 한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과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에게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때 해외 범인이 국가별 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ISSB 기후공시에 따라 공시를 하게 될 경우 국내 기업이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범위가 해외 법인 또는 작은 사업장 등의 광범위한 종속회사와 사업장으로 확장돼서 그 기준을 맞추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더 엄격해지는 탄소 배출 규제에 발맞춰서 저희 트레드링스도 수출입 선적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래킹 솔루션에서 화물의 이동 거리를 바탕으로 화물 수송으로 인해 발생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세션 2023년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그 대응 방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김동춘 매니저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세션 1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ESG에 대한 인사이트를 잘 들었습니다. 네, 세션 2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 수출입 현업 담당자께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물류비 절감 또는 이 선적 이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계신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점을 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 물류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9명 대상으로 이제 문항수를 13개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실무자가 가장 느끼는 어려운 점이 물류비 절감에 대한 부분, 매번 물류사들을 검토하시고 경쟁력 있는 물류사를 찾는 부분,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 업무에 있어서 수출입 관련해서는 보통 반복하는 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접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트레드링스의 짐고라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중점적으로 잡아본 게 두 가지예요. 수출입 일잘러 노하우 공개라고 해서 첫 번째, 물류비 비교 견적으로 시간,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매번 발생하는 수출입 서류, 그리고 고정적으로 일어난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드링스에서 8월 런칭한 짐고라는 솔루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 즉 견적 관리와 선적 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짐고에서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출입 담당자분들께서 매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물류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포워더분들 한 분에게 한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을 하고 받기까지에는 적어도 하루 이내 또는 하루 이상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짐고 안에서는 다양한 물류사들의 경쟁력 있는 물류비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고 안에 견적관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기업이 원하시는 구간값들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물류비가
검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견적명 부산에서 저는 부산에서 미국의 롱비치라는 항구에 대한 물류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견적명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 해상운송, 출발지는 부산, 도착지는 미국 롱비치 항. 네, 조건은 제가 시조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화물 출하일은 보통 포워더들이 그 구간에 맞는 또는 유효기일에 맞는 운임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화주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9월 29일로 출하 예정 일정을 잡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유형은 FCL, 컨테이너 베이스로 해서 컨테이너 타입은 드라이로 40피트 한 대에 대한 운임을 받겠습니다. 네, 중량은 15톤, 물품 가액은 10만 불. 부품은 자동차 부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 파츠. 네, HS 코드 기반은 많이 있고요. 보통 HS 코드를 모르시는데 짐고안에서는 그 부분들조차도 바로 검색통에서 어떤 제품인지 HS 코드가 검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에 있어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클릭만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운송에 대한 부가 정보들을 넣으시면 포워더에게 우리가 컨테이너 배차를 직접 맡길지 또는 컨테이너에 대한 개근을 요청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가 정보 기능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 가보시면 이제 리퍼 컨테이너에 대한 견적이다 라고 하시면 냉장, 냉동 체크해서 최소 온도, 최대 온도를 유지하는 값들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위험물에 대한 부분도 MSDS를 첨부해서 포워더가 견적을 제출하실 때 참고용 자료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부산 롱비치에 대한 운임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짐고 내에서는 부산 롱비치를 검색을 했을 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총 8개의 운임이 지금 검색이 되었어요. 이 운임을 보시면 현재 이 운임에서 보통 선택을 하실 때 스케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물류사들을 선택을 했을 때 현재 우영종합물류라는 포워더는 양밍해운과 SM라인, HMM, 그리고 원라인 이렇게 4개의 선사 스케줄들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상세 운임까지 클릭을 하셔서 출발지, 한국에서 발생하는 와페이지, THC, 다큐피 이런 항목들에 대한 비용을 세세히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해상 운임, 오션 프레이트에 대한 값도 확인을 하시면서 바로 운임을 선택해서 부킹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만 해도 약 2분이 안 걸렸어요. 자, 이 작업들을 8개의 포워더들을 오프라인에서 비교해서 검토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분, 아니 몇 시간, 며칠이 걸릴까요? 짐고안에서는 몇 분 단위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짐고 내에서 경쟁력 있는 물류비를 받아보고 바로 선택해서 부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킹이 되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경쟁력 있는 물류사를 찾고 부킹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보통 포워더 회사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BL 정보, 선적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엑셀로서 옮겨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또는 이메일로서 보관을 하신다든지 메신저로 소통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원 채널, 원 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짐고에서 선적 이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적 관리를 누르시고 여기에 각각 포워더를 선택해서 부킹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탭으로 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했던 엑셀 데이터들을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효율을 벌써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포워더에게 부킹을 했는지 또는 이런 출발지, 도착지, 우리가 요청한 운임 구간, 부산에서 롱비치에 대한 구간의 스케줄에 대한 데이터도 ETD, ETA, ATD, ATA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워더 분들께 요청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메일로 받으시거나 텍스트로 받아서 엑셀에 업데이트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짐고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상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선적에 대한 이력과 서류에 대한 이력,
무수히 많은 서류가 생길 거고 무수히 많은 이메일 내용 또는 데이터들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짐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선적 정보가 있고 서류 정보, 견적 정보, 모든 히스토리들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구조고요. 우선 선적에 대한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제일 처음 일어나는 물류의 활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차를 요청을 하겠죠. 우리가 컨테이너 작업을 언제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운송사랑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통관을 진행할 때는 관세사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짐고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하시고요. 그 부분들을 공유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부에 있는 운송사 A라는 담당자에게 배차를 요청해 볼게요. 짐고 내에 생성이 되어 있는 이런 운송 요청 정보에 대한 폼 양식을 통해서 그냥 쉽고 편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폼 이름은 제가 배차 요청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하기 내용 확인 후 배차해 주세요. 네, 이러한 내용들은 픽업일, 픽업 시간, 이런 운송 요청사항, 공장 주소, 담당자 이런 기타에 대한 요청하시고 싶은 사항들을 쓰셔서 바로 전송을 하시게 되면 제가 기입했던 메일의 담당자로 바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메일로 짐고 내에 있는 내용들을 방금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담당자는 어떻게 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승인 폼이라고 해서 현재 제가 날린 정보에 대해서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오픈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기입했던 정보를 토대로 이제 배차를 요청하는 정보가 바로 시스템상에서 메일로 확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짐고에 없는 유저, 외부에 있는 운송사나 통관사, 포워더가 아니더라도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업무를 하실 때에는 포워더든 운송사든 관세사든 각각 메일로서 업무를 하신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또는 메신저로 소통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만 짐고 내에서는 메신저와 이메일과 전화가 없이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송사 담당자의 메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외부에 제가 날린 운송사 담당자의 메일을 보시면 이렇게 클라우드 폼 기능이라고 해서 날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내용으로 배차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쓰셨던 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있는 담당자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컨테이너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회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기입을 해볼게요. 운송사 담당자는 배차를 완료하고 나서 컨테이너 정보, 컨테이너 넘버에 대해서 회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신을 하시냐? 실 넘버는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차가 되었고 컨테이너 실 정보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외부에 있는 운송사 담당자가 짐고 내에 있는 유저에게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다시 짐고로 돌아가서 짐고에서 이제 보시면 외부에서 담당자가 메일을 회신을 했을 때 여기서 폼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폼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네, 외부에 있는 담당자가 회신을 한 정보가 그대로 짐고상에 입혀졌죠.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면 승인만 누르게 되시면은 바로 이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의 첫 단계인 배차에 대한 정보를 왔다 갔다 운송사 외부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마스터 BL에 대한 정보, 하우스 BL에 대한 정보, 선적이 완료되고 나서 이런 정보들을 포워더 분들이 시스템에 키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메일로 요청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상에서 포워더 분들이 키인해 주시면 화주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편리함의 큰 장점이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클로징 타임 또는 프리 타임, 그리고 반입지, 그리고 픽업지 이러한 정보들도 다 시스템에 이력으로 남게 되어 있어서 기존처럼 메일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 작업 사진이라는 구획을 둬서 여기서 사진들을 각각 올리시고 추후에 화물이 도착했을 때 클레임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들을 미리 업로드해 놓고 관리하시면서 언제든지 내려받거나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선적에 대한 정보들이 관리가 되는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이제 서류에 대한 정보. 보통 수출입 기업에 가보면 이런 서류들을 관리하실 때 공유 폴더에다가 각각 올려놓고 담당자별로 폴더링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담당자가 휴가를 갔을 때 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본인의 담당자의 것만 알지 이 담당자의 건들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 휴가 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고 안에서는 선적 관리에 들어오셔서 바로 서류 정보만 클릭을 하시면 이 선적건에 대한 서류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내려받고 다운로드해서 외부에 공유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에 대한 업로드 또는 방금 선적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모두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간별로 각각의 어떤 담당자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다 쌓이게 되어서 추후에 문제 발생 또는 업무에 클레임 소지가 생겼을 때 이런 히스토리들을 보고 해결을 바로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화물이 선적이 되고 나면 이제 맵을 보셔야 되잖아요. 앞서 세션 1에서 저희 김승준 매니저님께서 식고라는 것들을 보여드렸을 건데요. 식고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가시성 있는 자료를 보셨다라고 하면 짐고 내에서도 동일하게 지도 화면을 통해서 화물이 움직이고 있는 이동 상황들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상에서 우리 화물을 실은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가시성 있는 자료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그 이후 만약에 화물이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포워더 담당자라든지 또는 내부 담당자와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단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채팅, 짐고톡이라고 해서 채팅 기능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트온을 통해서 업무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짐고톡을 통해서 업무와 삶을 분리할 수 있는 일을 위한 짐고톡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해당 선적건을 찾아 들어가서 우리 화물에 대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포워더 담당자에게 날릴 수 있어요. 날리게 되면 포워더 담당자가 여기에 바로 회신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정보를 얻으시고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입 일잘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방금 견적관리와 선적관리들을 통해서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다시 정리드리면 견적관리는 수시간 내에 걸리는 이런 작업들이 신고 내에서는 단 2분 만에 해결되는 걸 보셨을 거고요. 선적관리에 대한 이력들, 물론 단건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1년 뒤 또는 2년 뒤, 10년 뒤 이런 데이터 이력들이 쌓였을 때 여기서 이력들을 찾아보고 검색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선적 이력 관리에 대한 효율화를 명확히 가져가실 수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신다라고 하면 위에 팀장님 또는 대표님, 그룹에 저를 모시는 사수님 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짐고라는 솔루션이 실제 현업의 수출입 기업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통합관리팀 고동현 마스터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무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고지는 98년도에 설립했고 현재로서 이제 25년 차 접어드는 기업입니다. 헬스기구 전문 쇼핑몰을 인터넷에 오픈한 것이 최초입니다. 인터넷으로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데카트론 등을 이용하여 고객님들이 체험해 보시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남아 쪽 플랫폼으로는 라자다, 쇼피에 판매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는 아마존, 일본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마쿠아케 그리고 캠프파이어에 현재 납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9%의 제품은 전부 다 이제 중국 OEM으로 들어오고 있고 1% 정도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나 품질 면에서 다른 곳보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별도의 상품 기획팀을 두고 있어 상품을 하나 제작할 때에도 하나부터 끝까지 세세한 것들을 다 신경 써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등의 기구류 제품에서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퍼 상품 종류들도 저희의 특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워킹 스태퍼라고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전부 다 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한 달에 현재 3,000대씩 판매되고 있고요. 저희 러닝머신 엑스포 제품은 2월에 출시해서 지금까지 약 3,000대 가량 팔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홈트레이닝 시대가 시작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된 뒤에 저희 회사 매출이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일평균 한두 개 정도 컨테이너만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매일 일평균 한 5, 6대 정도의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매년 신상품도 200개씩 출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홈트레이닝 제품만 취급하던 것을 클럽용 헬스기구까지 최근에 사업 규모 확장으로 인해서 좀 더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헬스장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나 기업 관공서 그리고 군부대 납품용 상품까지 전부 다 취급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고지인에서 헬스기구 수입하고 있는 지수현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무역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트레이딩스라는 업체를 발견을 해서 무역 업무에 대해 교육도 받고 서비스 제안도 받아서 짐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공유 폴더에다가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지고 항상 서류를 찾았어요. 모든 서류들을 다 인쇄를 해서 보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을 해가지고 짐고를 이용하면서 일단은 공유 폴더를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짐고를 사용하고 한 절반 정도는 업무 시간이 좀 준 것 같아요. 견적마다 채팅방이 건별로 만들어지니까 수입하는 컨테이너가 동시에 되게 많으니까 건마다의 수입 진행 사항을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계속 한 업체 포워딩 회사랑만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운임비가 일정하지 않고 포워더가 정해주는 이제 운임료에 따라 이제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 짐고에서 견적 요청을 놓고 이제 여러 포워더의 견적서를 보면서 현재 지금 어느 포트에서 어느 포트로 들어오면 운임료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선적 관리에 들어가면 이제 출항 시간이랑 이제 도착 예정인 시간이랑 또 도착한 시간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저희 헬스기구가 보통 이제 KC 안전인증에 관련된 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관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선적관리에서 도착 예정인 시간을 보면서 급하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딱 제때제때 들어올 때마다 수입 신고를 해놔서 컨테이너 일정 짜기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수출입 업무의 늪, 끊임없는 서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업무의 짐을 짐고가 덜어드립니다. 견적부터 운송까지 짐고만으로 해결. 짐고가 만든 양식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서류와 업무 히스토리도 알아서 보관. 화주와 포워더가 화물 위치를 공유하고 업무 메일과 전화 대신 채팅으로 소통. 수출입 업무만을 위한 협업 클라우드 솔루션 짐고.